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양선봉입니다. 괴담 같은 것은 그거는 일부의 그야말로 몰지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괴담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다 실험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부를 믿어야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사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정부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괴담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해야죠. 확실치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반일 감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뭐 거짓말이겠죠. 반일 감정에서 나오겠죠.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방사능 괴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양성봉 택시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 퍼져나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방사능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투명하고도 신속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물인데요. 0845님입니다. 시간은 무르르듯 계속 흘러갑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서로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알아보죠.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프로야구 상당히 흥미로워졌어요.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네, 삼성과 LG가 지금 승차 없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맘때면 삼성이 선두권에서 좀 이미 치고 나가서 독주하다가 추석 전후에 우승을 확정짓는 그런 페이스였는데요. 예. 지금은 2위 LG가 굉장히 무섭게 따라붙어서 7월 13일에 2위로 처음 올라왔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사이에 가장 차이가 그동안에 벌어진 게 4경기 차까지 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좀 주춤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삼성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난 15일에 처음으로 승차가 없어졌습니다. 승률 몇리 차로 지금 계속 삼성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이 지는 날 LG가 이기는 경기가 한 번만 나오면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과 LG가 계속 똑같은 승패를 기록하면서 어제도 삼성이 넥센에 지면서 LG가 8회까지 기아에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8회 말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또 그대로 1, 2위가 유지됐는데요. LG가 후반기에 1위에 올랐던 게 1997년 7월 이후 없었습니다. 1위를 하게 되면 16년 만인데 이게 좀 쉽지 않고요. 지금 삼성이 여러모로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번 주에 만나는 팀이 SK, 두산, 롯데인데요. 이 세 팀이 묘하게도 삼성과 경기에서 선발 원투펀치를 좀 내보낼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는 삼성이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LG가 아니면 16년 만에 1위로 올라설지 프로야구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가을의 전설 과연 누가 쓸지 흥미가 진진하네요. 이번에는 승부조작 문제 좀 짚어보죠. 승부조작 선수에 대한 징계를 줄여주느냐, 이 문제가 이제 축구계의 화두였는데 축구협회가 아주 강경한가 보죠? 네.
대한축구협회가 이 승부조작 사태로 징계받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면은 없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확실히 했습니다. 2011년에 이제 프로축구 K리그에서 대규모 승부조작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당시에 거의 10명 가까운 선수들이 프로축구에서 영구 제명 및 보호 관찰, 봉사활동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프로축구연맹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이 이 중에서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성실히 한 선수들 또는 반성 기미가 뚜렷한 선수들 18명의 징계를 절반 이상 경감해주기로 하면서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게 프로스포츠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다고 슬쩍 징계를 줄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는 스타 플레이였던 최성국 선수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됐었는데요. 오늘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팬들의 정서와는 아직 큰 차이가 있는 조치다 이런 판단에서 다만 승부조작 부분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만 추후 협의해서 징계를 줄여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래 징계를 받은 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번개라고 불리죠. 우사인 볼트가 아주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동무대로 이제 끝났나 보죠?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대회가 오늘 끝났는데요. 우사인 볼트가 100m, 200m 그리고 남자 400m 계주까지 자메이카 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면서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사상 최초로 단거리 3관왕에 2차례 올랐습니다. 이게 2연패는 아니고요. 지난 대회에서는 대구에서 이 100m에서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앞선 대회까지 2번이나 최초로 3관왕에 올랐고요. 통산 8개 금메달로 역대 최다 관왕도 올랐습니다. 볼트가 올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기록도 계속 안 좋아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초반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타이슨 게이나 아사파 파월 이런 경쟁자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볼트를 위협할 적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대회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나가는 길 중에는 성산로의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이대 후문 이전부터 마포구청역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신천로는 아현역에서 이대역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강서 영등포권에서는 경인로의 교통량이 있는데 서울교부터 영등포역 그리고 구로지하차도에서 고척교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이 밖에 동작대로는 이수교차로 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반대편으로는 이수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각각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하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강남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 안쪽에서는 강남대로의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반대편으로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고 테헤란로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삼성역 쪽으로 원주로는 서울세관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요. 누쿠미 베이비라는 곡인데요.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내게 핵폭탄을 안겨줘 라는 의미입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1970년대를 풍미한 포크록의 대부죠. 물 좀 주소와 행복의 나라를 히트시킨 가수 한대수 씨입니다.
언뜻 제목으로 봐선요, 핵폭탄에 관련된 다소 강렬하고 심오한 메시지의 노래인 듯한데요. 7년 만에 발표한 이번 신곡, 과연 어떤 음악일지 가수 한대수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예.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래 들으니까 직접 부르신 거죠? 당연히요. 그럼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좀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65이 되니까. 예. 이제 노후 과정이 목소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 아, 환갑이 벌써 넘으셨네요. 아, 65. 예. 근데 영어, 조금 전에 네. 노래가 영어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발음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목소리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블루스니까 흑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그 그렇군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를 네. 4학년부터 7학년까지 예. 뉴욕 할렘에서 보냈어요. 아, 완전 본토 발음을 구사할 줄 아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흑인과 싸우면서도 예. 흑인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죠, 제가. 네. 1958년도니까. 예. 혀가 그러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흑인 문화와 흑인 슬랭을 제가 받아들였죠. 배운 거죠. 네. 그래서 락앤롤하고 뉴비 베이비 하는 거 그냥 예. 야, 나 한번 해봐. 그런 식인데 네. 그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운동을 좀 다큐으로 비꼬는 것이요. 아, 지금 바로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라는 것은 한 나라가 보유하면 또 다른 나라가 보유해야 되거든요. 예. 즉 말해서 인도가 보유했을 때 파키스탄이 또 보유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전 지역에 일본, 남한 전부 다 핵무기 보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젊은이들이 예. 나가야 됩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비핵화 운동, 평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65살의 나이에 이미 지천명을 넘어서신 나이 이렇게 무겁고 심각한 노래 핵무기 없는 세상 이런 노래를 왜 또 부르시고 작곡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저는 작곡을 할 때 영감이 올 때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세계의 흐름이 저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요? 아, 지금 전부 다 핵 보유하려 하고 또 핵 발전소가 자꾸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얼마든지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포커스를 안 맞추는 게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에는 핵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엔타이뉴크 핵 발전소뿐만 아니라 핵 무기 이 핵 자체를 없애는 그 과정이 가장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미래 세대의 꿈입니다. 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 연세에 이런 주제의 노래를 작곡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특별한 계기는 저는 살아있으면서 항상 우리 인간, 그러니까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네. 두 발 달린 짐승이 네 발 달린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너무 악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다음 세대를 깨끗한 지구. 이번에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데도 네. 지금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핵 사고라든지 핵 무기라든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요. 예. 가족 중에도 이렇게 아버님이 핵물리학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영향도 우리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씀드리자면 동양에서 최초의 핵물리학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1948년도에 유학을 가셨으니까. 동양 최초 물리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오펜하이머라고 박사님이, 핵 무기를 개발한 사람인데요.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질 때 굉장히 후회를 했답니다. 나는 인류의 파괴자라고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내고 결국 62살에 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따님도 사랑하는 따님도 32살에 자살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추억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네. 자, 이 뉴크미 베이비 비핵화 운동의 노래인데 이런 노래 외에 또 아직 미발표 곡 작곡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좀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핵개발. 그리고 다른 것은 사랑스럽고 또 여인과 남자의 사랑 또 좀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흥겨운 노래 이런 곡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아, 예. 네. 요즘 보면요 젊은 층 가수들 보면은 이제 특히 대체적으로 보면 음악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젊은 음악인들의 최근 경향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음악은 상당히 좋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 목사님 같이 핵무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음악적으로 네. 흥겹게 풀이하면은 하나의 느낌을 던져주는 거니까요. 예. 요즘 젊은 스타들이 음악인들이 아주 좋아요. 능숙하고 춤도 잘 추고 다 잘생겼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계관념이 조금 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음악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에도요. 네. 베토벤이 5번 교향곡 작곡했을 때 나폴레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에로이크가 되는데요. 그런 음악이 상당한 사회적 이슈를 가볍게, 즐겁게, 그리고 가슴을 찌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관이 좀 부족하다. 과거에 물 좀 주소 이렇게 목소리를 아주 샤우팅 하시면서 이렇게 네. 당시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노래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도 우리 사회 여전히 목마르고 또 물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예, 슬프게도 계속 히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 그래요? 전 세계가 물 부족입니다. 실제로요. 네. 네, 실제로 물 부족이고, 네. 우리가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핵발전소, 핵무기 실험을 하면요, 지하수 물을 못 마십니다. 깨끗한 물 산업이 지금 앞으로의 큰 산업이 됩니다. 물 말고 물이 뜻하는 다른 거 뭐 부족한 건 아직 없나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네. 사실 지금 아랍 나라에서도 지금 자유를 몸부림치고 있고, 예. 우리가 두 발 달린 이 동물들이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네. 좀 더 평화적으로 많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너무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가수 한대수지만 나왔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네, 6558님입니다. 수돗물도 못 믿어 비싼 페트병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으니 벌써 환경오염은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오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간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지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은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 보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역외 탈세를 추적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법 개정안에 10억 원을 초과한 해외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소명 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입니다. 지금까지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여기에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면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서 비자금이나 상속, 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손실 처리된 항목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폭탄이네요. 네. 이번에는 취업 문제 좀 들어보죠.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대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LG그룹을 시작으로 하나그룹, 현대자동차, SK, 롯데그룹 등이 하반기 공채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부분 그룹은 연초 계획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채용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여서 1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인원은 4만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2만 6천여 명을 뽑을 예정으로 이 중 하반기에 13,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대졸 1,200명, 고졸 2,560명 등 총 3,760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K그룹은 3,500명, LG그룹은 7,000명 등을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대기업들이 발표한 이 채용 인원 정말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정말 이렇게 채용해갖고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낮에는 호텔보이,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톰 리플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리플리에겐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리플리는 어느 날 그 친구의 프린스턴 옷을 입고 길거리를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의 대우가 바로 리플리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리플리는 그 친구인 것처럼 살게 되죠. 처음에는 거짓말이었는데 나중엔 정말 자신이 그 친구인 것처럼 믿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물론 책으로도 있습니다. 공상허언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에서만 본 일들이 최근 뉴스에서 실제로 네. 이뤄졌어요. 얼마 전 뭐 방송에서 집중 보도한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신분도 이게 참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싶은데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속이고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결혼 3년 내내 남편을 완전히 깜짝같이 속인 다음에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있었는데 교수님 전체적인 내용 한 번만 좀 더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자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속인 거죠. 자기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단하게 속였습니다. 네. 의사라고 속이고요. 예.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깜짝같이 속이고 결혼식에 왔던 그러한 하객들도 다 가짜였다는 거죠.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간이 보통 큰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태양은 가득히? 그 영화도 바로 이 리플리 관련돼서 했던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자기 부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흉내를 그대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그러한 그 경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도 이러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러한 거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플리 증후군이고요. 이거를 공상허언증. 공상허언증.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병적 허언증, 거짓말 이러한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병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깜짝하지 속는 거죠. 네. 이 경우의 특징이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신을 속이고 또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목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한 남편이 아내가 산부인과 전문의다. 남편이 3년 동안 이걸 전혀 모르고 결혼식에 온 하객도 전부 가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중에 3년 뒤에 장모님을 만났는데 부동산 거래 때문에 만났는데 장모가 처음 뵌 장모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완벽하게 다 거짓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목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있었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요. 충동적으로 그냥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한다 그럴까요? 그게 가능한지도. 진짜 영화에 출연하면 엄청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당사자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긴장이 일어나고. 근데 계속 이걸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도 믿어버려요. 나 이런 사람이야. 실제? 진짜는 아니어도 내 스스로 진짜로, 완전히. 완전히 최면이 걸린 거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진짜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믿게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면 나 정말 그런 사람이야 하고 믿어져 버리죠. 휴대전화
네, 우물정 0945번으로요. 지금 박군지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거짓말을 거듭해갖고 네,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니플리 증후라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좀 다르죠. 어떤 거? 그냥 거짓말을 여러 번 하는 저 사람 거짓말 잘해야 하고 니플리 증후랑 좀 다른 거죠. 네, 그냥 거짓말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조금 돋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를 조금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인맥을 만들어가고 또 인맥을 만들어가는 중에서도 나 이런 사람 알아 저런 사람 알아 또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사회부 이 기사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인맥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력. 네. 학력 위조. 학력 위조. 왜냐하면은 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출신이다. 그럼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약간 좀 달리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먹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명문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신정아 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우도 본인이 그렇게 내가 어디에서 학부를 나오고 어디에서 석박사를 하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그러한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난 실력은 딸리는 게 아닌데 내 이 학력을 뭔가 조금 다르게 포장을 하면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아직까지도 그분은 자기가 도리어 사기를 당했다. 박사학위를 사기치는 데에서 사기를 당한 거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버린 거고 억울한 거고 나는 거짓말한 거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 위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학력 관련된 거가 쫙 한번 맞습니다. 한 번 더 스크린을 하게 되고 다 뒤져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연예인들의 어떠한 학위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이러한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 연예인들이 학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력 위조하는 거는 참 굉장히 큰 연예인이 꼭 그렇게 학벌이 필요한 건 높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학벌이 중요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력 위조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결혼할 때. 네, 요즘 그런 거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요. 결혼할 때 옛날에는 우리 보통 얘기로 궁합이 맞는지 찾아가잖아요. 요즘에는 흥신소를 간대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네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여자분이 교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남자가 한의사라 그래서 결혼까지 다 지금 약속을 했는데 결혼 날짜 잡고 이제 결혼할 참인데 혹시나 하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본다고. 네, 한의사는 그냥 한의대 근처도 안 나왔고 완벽하게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속게 되면 속고요. 속이려면 교수님 주변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이렇게 흥신소를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못 믿는 사회가 됐다 하는 건데요. 왜 자기가 결혼하는 상대인데도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만큼 학력이 중요한 거죠. 결혼해서도 내가 학벌 나쁘다고 직업 나쁘다고 그러한 거를 당하는 것보다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서류 떼오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정말 슬픈 현실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서 이제 인맥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삼성그룹 전 부회장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여성도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청와대 사건도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렇죠. 자기가 완벽하게 이 사람은 대행하는 역할 대행하는 회사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경원도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몇십억 있는 통장도 보여주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아까 떨리지 않을까요, 그분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떨리면 이런 짓을 벌리질 않아요. 몇 번 해보다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왜 거짓말하고 나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그래서 괜히 나중에 가서 바른 대로 얘기해버리고 사실은 이랬어. 그리고 더
혼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먹히고 나면은 계속 이제 이러한 거를 하게 되는 여기 건데. 되네. 네, 근데 생각 하나 보죠. 이 케이스는 확실하게 사기를 치려고 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고, 아까 그 경우는 약간의 허언증 가깝게 자기를 뭐 물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3년 동안 아주 그냥 교모하게 다 속여 넘어갈 정도로 계속 지속되는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만들어낸. 그러면서 결혼 생활 했다는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남편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2278님인데요. 제 친구 중에도 허세라고 할까요? 과장이 심한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것도 허언증의 증상인가요? 네. 그 과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과장은 근거는 있으면서 있겠죠. 하는 거죠. 어떤 팩트가 있겠죠. 예, 네. 그걸 좀 부풀리는 거 혹시 남자 아닌가요? 네. 남자분들은 약간 과장이 남자분들이 심합니다. 네, 뭐 그거 속어로 봐줘야 돼요. 뻥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걸 봐줘야 되는데 왕년에 그런 얘기하죠. 네, 항상 뭐 남자분들 진짜 제가 남자분들한테 길 안 묻잖아요. 그래요? 네, 거기 가면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간대요. 네. 진짜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근데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뭐 운전하는 것도 쉬워. 뭐 이러는데 사실은 가보면 네, 그게 아닌데 이제 본인은 그 쉽게 갈 수 있다 하는 걸 좀 약간 과장해서 뭐 예.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남자분이라면 남자분들은 약간 그렇다 하는 걸 좀 봐줘야 되고요. 뭐 남자들은 일단 좀 봐줘야 된다. 네. 약간 허세 부리고 싶은데 그거 뭐 우리 여자분들이 좀 봐주죠. 뭐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친구가 좀 과장됐다라고 더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남자분이 이제 이 친구라면 그 다음에 과장이라는 거는 약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작은 일도 재미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좀 과장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허언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과장이 심해지게 되면 없는 일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위험한 그렇죠. 그러니까 징조가 약간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피해를 안 주면서 과장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안 가도록 뭐 슬쩍 알고 있다든지 에이, 그거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의 농담 섞이면서 좀 지적해 줄 필요는 있겠죠. 데이트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신경을 쓰면서 좀 관찰할 필요는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네. 앞서 그 문제의 그 여성 또 뭐 삼성그룹 전 부회장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이면서 수십억 원 가로챈 여성 그냥 그야말로 사기극인데 사기극이면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하겠죠? 그러면 전문 사기범하고 이분하고는 같은 건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다. 사기라는 거는 원래 미리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혼한 경우도 사실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회장을 사칭하고 다닌 경우는 완전히 사기죠.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투자하게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장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문 사기꾼들이 하는 그러한 거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니플리 증후군 공상 허언증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저 사람이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 증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캐치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가 우리가 거짓말인지 알아채도 하고 있는 경우들 많아요. 알면서도요? 네, 못 고치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뭐 라면 먹고도 안 먹었다고. 막 이러는 거를 하는데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본 사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너무너무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안 할 거를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밥 먹듯이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병인 거죠. 이를테면 자기 뭐 어떤 큰 목적을 바래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누구를 사기치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정말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병이다? 네. 3589님인데요. 아이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면 처음부터 어떻게 주의를 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요.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 환상 이러한 거를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거짓말이 시작되거든요. 아주 어릴 때에는 거짓말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지어낼지를 네, 그런 그만큼 네. 인지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상상하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질 못하거든요. 근데 네. 상상력, 환상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거짓말을 막 지어내요. 예.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기도 한데. 네, 풍부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없는 얘기 지어내고 이러는데 예. 이때 부모님이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 발달이거든요. 정상적인 네, 거다. 그래서 네. 얘가 이제 상상력이 이제 막 발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이거를 얘기를 자단을 막 무조건 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금물. 네. 네. 그러면서 그거 아니지 않니? 네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지 않니? 엄마는 알고 있어. 아빠는 알고 있어. 이거는 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지어낸 거를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도록 네.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럴 경우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건 반드시 알려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걸 애들이 즐길 수 있거든요. 남이 네. 속아 넘어가는 거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 청취자분 한 분 더 질문만 받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700님인데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이들 상상력은 키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빨간머리 엔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에게도 교수님께서 한번 조언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은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충분히 갖게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상상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엄마가 막 야단을 치거나 이러면은 상상, 창의력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는데 문제는 남한테 피해를 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악이 되거나 자기한테도 악이 되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니라고 해주는 거가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